심층 분석 전술적 승리 속에 숨겨진 인적 관리의 치명적 결함. 마르크 도스 산토스의 오판. 로스앤젤레스 FC, 아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거둔 3용 완승은 북미 축구사에서 전술적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이었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축구의 실 리오넬 메시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지식 수비 전술을 선보이며 전술가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데이터와 지표상으로 본다면 그는 이 경기의 완벽한 승리자여야 했다. 그러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경기장을 가득 메운 찬사는 감독이 아닌 88분의 교체라는 한 장의 카드에 집중된 거대한 분노로 변질되었다. 이 폭풍의 중심에는 팀의 상징이자 승리의 주역인 손흥민이 있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경기 종료를 단 2분 남겨두고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인 결정은 단순히 체력 안배나 부상 방지라는 표면적 명분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인적 관리 MEN 스지세미엔티의 패착이었다. 현대 축구에서 감독의 역할은 단순히 전술판 위에 말들을 배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를 보유한 팀의 수장이라면 선수가 경기에 몰입하면 느끼는 심리적 크름 PSY CSAL FLW가 그가 경기장에서 뿜어내는 상징적 권위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스포츠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88분은 공격수가 가장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하며 마무리를 짓고 싶어하는 황홀겸의 시간대다. 손흥민은 이미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그의 발끝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러한 절정의 순간에 가해진 강제적인 교체는 선수의 몰입 상태에 대한 전술적 폭력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가수가 클라이맥스를 가창하고 있을 때 마이크 전원을 꺼버린 격이라고 비판한다. 더욱이 이번 경기는 단순한 종기를 넘어 메시 vs 손흥민이라는 전 세계적 관심을 모은 기념비적인 일전이었다. 관중들은 두 거장이 마지막 1초까지 피치 위에서 서로의 기량을 겨루는 역사적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 거액의 티켓값을 지불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스코어보드의 숫자와 다음 일정이라는 데이터에만 매몰된 나머지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서사적 가치와 팬들의 갈망이라는 본질적인 요소를 간과했다. 결국 도스 산토스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가 뛰어난 전술가일지는 모르나 거대한 애고 이지호를 관리하고 조율해야 하는 리더로서의 역량에는 아직 빈틈이 있음을 증명했다. 승리라는 결과물에 도취되어 주장의 자존심과 팬들의 기대를 저버린 해니는 향후 그가 더 높은 수준의 명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벼아픈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심리분석 88분의 금기, 에이스의 플로어 FLOW를 파괴한 전술적 독단. 축구 경기에서 88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경기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며 승패의 향방이 결정된 시점이자 동시에 주역들이 자신의 성취를 만끽하며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명예의 시간이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이 시점에 손흥민을 교체 아웃시킨 것은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이스의 몰입 FLOW 상태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될 수 있다.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들은 최정 상급 선수들이 경기 중 겪는 최적 수행 상태를 강조한다. 손흥민과 같은 공격수는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적 피로를 넘어선 정신적 각성 상태에 진입한다. 특히 당일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기를 잡은 상태의 손흥민은 자신의 발끝과 공의 궤적, 그리고 동료들의 움직임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른바 무아지경의 단계에 있었다. 이 시점에서 가해진 갑작스러운 교체 지시는 선수의 뇌가 발산하던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의 흐름을 강제로 차단하는 행위다. 이는 육체적 휴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수에게 심리적 허탈감과 모욕감을 안겨주는 정신적 브레이크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하위권 팀이 강팀의 상대로 시간을 끌기 위해 88분의 교체 카드를 쓰는 것은 흔한 광경이다. 하지만 3-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이자 주장을 정규 시간 종료 직전에 빼는 것은 유럽 빅리그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다. 이는 명백한 얼리틀 룰 UNWRITTN RUL이 성문법화되지 않은 규칙의 위반이다. 대개의 명장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스에게 기립박수 STANDING 오브의 ATIOL을 받을 기회를 주거나 혹은 선수가 스스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승리의 여운을 즐기도록 배려한다. 도스 산토스의 결정은 손흥민을 승리의 주역으로 대우하기보다는 언제든 가라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취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교체는 상대팀에 대한 예우와도 직결된다. 상대 진영에는 리오넬 메시라는 또 다른 거장이 존재했다. 위대한 선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최선을 다한 경쟁을 통해 경기를 완성하고자 한다.
손흥민이 빠진 88분 이후의 경기장은 더 이상 엘 클라시코의 긴장감을 유지하지 못했다. 도스산토스는 경기가 끝났음을 오만하게 선언함으로써 메시와의 정면 승부를 기대했던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염원을 짓밟았다. 결국 88분의 교체는 감독의 데이터 중심적 사고, 가인간 중심적 축구를 압도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작용이다. 감독은 부상 방지라는 명목하에 선수를 보호했다고 자부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선수가 피치 위에서 쌓아온 공든 탑의 마지막 벽돌을 걷어찬 격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교체 실수를 넘어 팀 내 위계와 신뢰 관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산업 분석 전술판이 감정을 지식시킬 때 7만 관중의 권리와 축구의 상업적 본질. 현대 축구는 단순히 승점 3점을 따내기 위한 전술적 경합의 장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 자본이 투입되고 수만 명의 관중이 열광하는 세계 최대의 감정산업 EMOTION INDUSTROI다.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범한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그가 축구라는 거대한 서사를 오직 건조한 이성과 전술적 데이터로만 풀려했다는 점에 있다. 스포츠 마케팅 측면에서 이번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대결은 단순한 리그 경기를 넘어선 하나의 글로벌 이벤트였다. LAFC 구단 수뇌부가 익숙한 BMO 스타디움을 떠나 7만 5천석 규모의 거대한 메모리얼 콜리세움으로 경기장을 옮긴 이유는 명확하다. 북미를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갈망하는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의 90분 풀타임 맞대결이라는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관중들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리셀 티켓값을 지불하며 경기장을 찾았다.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추가 시간 2분 동안 유망주 네이선 오르다스가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아시아의 왕 손흥민이 축구의 신 메시를 상대로 경기를 완벽하게 매듭짓는 역사적인 대서사시의 마침표였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마치 정교한 계산기처럼 움직였다. 그는 전광판의 3경 스코어를 확인하고 다가오는 CONCC였을검의 일정을 머릿속에 그렸으며 주전 선수의 활동량을 계산해 수학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가장 핵심적인 법칙을 망각했다. 프로 스포츠의 존재 이유는 팬들의 열광과 감동에 기반한다는 사실이다. 피치 위에서 손흥민의 마지막 5분을 빼앗은 행위는 먼 길을 달려와 뜨거운 햇살 아래 응원을 보낸 수만 명의 관중에게 등을 돌리는 잔인한 처사였다. 이는 연극의 가장 극적인 절정, 주인공이 마지막 독백을 시작하려는 찰나의 연출가가 무대 커튼을 확 쳐버리고 관중들을 퇴장시킨 것과 다름없다. 감독은 차가운 연출가처럼 행동했지만 그 결과는 팬들이 갈망하던 가장 원초적인 스포츠적 유대감을 질식시켜버렸다. 88분의 교체 신호가 울렸을 때 경기장에 가득 찼던 야유는 감독 개인을 향한 비난을 넘어 축구라는 예술을 수치화된 데이터로 전락시킨 것에 대한 대중의 집단적 저항이었다. 결국 도스 산토스는 승리를 지켰을지는 모르나 고객인 팬들의 신뢰를 잃었다. 축구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볼 때 에이스를 통한 브랜딩과 팬 서비스는 전술적 승리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글로벌 아이콘을 보유한 팀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감독의 전술적 결단이 팬들의 감동과 충돌할 때 그 결과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구단의 가치와 리그의 위상에까지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은 명백히 보여주었다. 리더십 성찰 거인의 무게에 압도당한 자의 침묵, 도스 산토스가 직면한 성장통, 마르크 도스 산토스 감독을 향한 비난 여론이 정점에 달한 지금, 역설적이게도 최고 2급 인사관리 전문가들과 전직 명장들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의 침묵을 해석하고 있다. 그는 왜 사과하지 않는가? 왜 변명조차 내놓지 않는가? 그 기저에는 단순히 고집스러운 성격이 아니라 거대한 에고, 이지오를 관리해야 하는 글로벌 무대에서 겪는 한 인간의 당혹감과 뼈아픈 자기 송찰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도스 산토스 감독에 대해 공정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전술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는 북미 리그 내에서도 극히 뛰어난 전략가임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메시와 손흥민이라는 축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두 이름이 충돌하는 무대는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어떤 경기와도 차원이 다른 중압감을 선사했을 것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콜리세움의 열기 속에서 한 젊은 감독의 머릿속이 승리에 대한 강박으로 마비되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결함이다. 한 전직 MLS 기술 이사는 이렇게 평가했다. 도스 산토스는 훌륭한 전술 코치였으나 아직 에고 매니저 이지오 아메이에네시야르는 아니었다. 알렉스 퍼거슨이나 조제 무리뉴 같은 전설적인 명장들조차 선수 교체 타이밍 실수로 슈퍼스타들과 불화를 겪으며 성장했다. 도스 산토스에게 이번 88분의 오판은 팀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감독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 심리적 무게를 배우는 값비싼 수업료인 셈이다.
그의 계속되는 침묵은 여론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실수를 내부적으로 깊이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읽힌다. 언론을 통해 섣부른 변명을 내놓기보다 자신의 결정이 팀의 상징인 주전의 감정에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대중에게 어떤 배신감을 안겼는지 스스로 반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금 팀의 거대해진 위상과 함께 감독으로서의 그릇을 넓히는 혹독한 훈련을 치르고 있다. 진정한 명장은 실수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 다음 빅매치에서 더 세련된 결단을 내리는 자다. 도스 산토스의 침묵이 향후 손흥민과의 더 깊은 유대감으로 스며들지, 아니면 단순한 고집으로 남을 지는 다음 경기에서 그가 보여줄 유연함에 달려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이번 폭풍을 통해 전술판 너머의 인간을 보는 눈을 뜨게 되었다는 점이다. 행복한 축구의 품격, 손흥민, 갈등의 폭풍을 잠재운 진정한 주권자. 감독의 오판과 대중의 분노가 교차하며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던 위기의 순간.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킨 것은 결국 피해 당사자인 손흥민의 압도적인 인격적 리더십이었다. 관중들은 감독의 사과를 목소리 높여 요구했지만 손흥민은 형식적인 사과보다 더 가치 있는 포용과 화해라는 답안지를 내놓았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터치라인에 빠져나올 당시의 찰나적인 아쉬움을 라커룸에 들어선 지 5분 만에 사라졌다. 손흥민은 자신의 에고, 이지오가 팀의 승리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도스 산토스 감독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포옹을 건넸고, 자신의 대신 투입되었던 어린 후배 네이선 오르다스를 격려하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넘어선 이른바 행복한 축구 철학의 정수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이러한 대처가 LAFC라는 팀의 결속력을 오히려 이전보다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감독의 실수를 선수가 리더십으로 덮어주는 광경은 전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고결한 장면이다. 손흥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뛰지 못한 짧은 2분이 아니라 자신이 피치 위에서 헌신했던 찬란한 88분, 이 팀의 승리로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는 개인의 기록이나 자존심보다 팀의 화합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몸소 증명해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88분 교체 사건은 도스 산토스 감독에게는 에고,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값비싼 교훈이었으며, 손흥민에게는 그가 왜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선 세계가 존경하는 아이콘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로스앤젤레스의 밤은 논쟁으로 뜨거웠으나 손흥민이 머무른 캠프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했다. 그는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축구와 끈을 조여갈 것이며 주변의 모든 실수와 압박감을 다음 경기를 위한 연료로 승화시킬 것이다. 진정한 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가 아니라 그 무게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짊어지는 자임을 손흥민은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